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66쪽이죠. 예. 요약집 가지고 계신 분은 요약집으로 보셔도 돼요. 예. 기본서 배열에 딱딱 이렇게 너절하게 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딱 해놨으니까 개정된 건 개정됐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앞에서 특징이 있었어요. 뭐라고? 등록면허세는요, 물건의 가격,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종가세, 그죠? 명칭이. 그리고 단위로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종량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종가세는 물건의 가격인데 물건의 가격도 어떤 가격이 있느냐? 부동산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받을 거, 채권 금액도 있을 것이고, 전세 금액도 있을 것이고, 금액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과세 표준. 자, 종가세인데 물건의 가격인데 가격 중에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가격 가지고 하겠다. 근데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가격이 있느냐? 그건 취득세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동산 가액으로 등기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기하는 건 소유권 등기죠. 옛날에 부동산 2000 몇 년? 10년. 그 전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부동산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지상권 설정 등기하죠. 그것도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계산한다. 본등기하기 전에 예고 등기하는 가등기 그것도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어떤 가격이냐? 이렇게 세 가지.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이건 취득세랑 달라요. 작년하고 똑같아. 그리고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은 뭐냐? 등기 등록 당시 본인이 뭐하라? 신고를 하라. 그래서 원칙, 등기 등록자의 무슨 가액? 신고 가액. 그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이 뭐냐? 시가 표준액이 기준 가격이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죠. 그런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가 표준액으로 할 때는 어떨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하느냐? 신고 가액이 있으면 신고 가액으로 하는데 이 신고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 인정해 줄 수 없다. 뭘 기준한다고요? 기준이 시가 표준액이야. 물건의 기준 가격.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등기한다고 신고하면 그건 인정 안 하겠다. 아예 뭐가 없어도 신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가액이 무엇보다도 시가 표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면 신고가액.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취득 당시 가액이죠? 아니 지금 등록면허세잖아. 그럼 등록 당시잖아요. 근데 얘만 뭐야? 취득 당시 그랬죠? 이건 뭐냐? 옛날에 한 거? 부동산 취득해 놓은 거. 2000 몇 년? 10년. 그 전에 한 거? 취득했을 때 가격 있죠? 그 가격으로 지금 등기한다면 등록면허세 가격을 그걸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취득 당시 가액하면 뭐요?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소유권 취득했는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거 있죠? 그런 옛날에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경매로 10억 주고 산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회사에서 등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등기하려고 봤더니 10년 전, 20년 전에 낙찰받았을 때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이 있어도 요거요. 자산 뭐라 그래요? 재평가. 여러분 우리 법에는 회사 같은 게 개인은 아니고 회사가 회사 장부에 20년 전에 경매로 10억 주고 취득했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서 20억, 30억이 됐다면 예, 회사의 장부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자산 재평가법이라고 그래서 30% 이상 증가됐으면 높은 가격으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장부를 뜯어 고칠 수 있고, 또 하나는 감가상각이 뭐예요? 사업하는데 그 부동산을 사용했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용 처리하겠다.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이해할 때 자산 재평가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야. 감소되는 재평가는 없어. 재평가는 증가되는 거야. 또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지 증가될 수는 없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재산 가치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산 재평가를 해서 원래 취득 당시 가격이 등기할 때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취득한 가격이 있지만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뭘로 할 거냐?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자, 등록면허세에서요, 시험에서 매번 물어보는 지문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이거야.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는데 한참 지나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자산 재평가나 뭘로?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뭘로 한다?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시험에는 변경이 됐어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틀려.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간다. 이해가세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첫 번째는 뭔데? 이따 가면 순서가 있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나 금액으로 계산하는 걸 종가세라고 했죠? 근데 종가세 중에서 이건 부동산 가격이고, 요거는 뭐요? 채권 금액. 채권이 뭐죠? 받을 거. 그럼 받을 게 있다는 얘기는 받을 것 때문에 등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다면 원래는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게 뭐냐? 어떤 등기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등기 신청서에 채권 금액 표시가 없어. 금액 표시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럼 여러분한테 저당권 등기해야죠. 그런데 계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기에 가서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받기로 했어. 물건으로 기재할 수도 있죠. 못 갚으면 내가 자동차 가져올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뭐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격, 자동차 가격. 그걸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 그랬죠.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한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채권 뭐라고요? 최고액.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20% 30% 증여해서 들어오죠. 그게 채권 최고액. 그런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채권 금액 표시가 없어. 그럴 때는 목적이 된 것의 가격. 자동차면 자동차 물건의 가격 아니면 채권 최고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가격이죠. 가격 금액.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종가세. 가격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세금을. 자, 이번에는 기타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 종가세잖아요. 가격이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 채권 금액. 그럼 기타 금액은 뭐냐? 부동산 가격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거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금액? 전세 금액.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요역지 가액.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 하면 민법에서 차임이라고 하죠. 근데 세법은 차임이라는 용어 사용 안 해. 월 뭐라고요? 월세 100만 원씩 주고받기로 했다. 그럼 100만 원이 월 임대차 금액이야.
월세 주고받기로 한 거, 그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 가액이든 채권 금액이든 기타 금액이든 금액이나 가격으로 하는 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뭐라고 그래? 종가세, 이렇게 뜻을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지금 조금 아까 한 건 가격이었었죠? 그럼 요번은 이런 거.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본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있죠? 이런 등기는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건당 부과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지역권은 무슨 가액? 요역지 가격. 전세권은 무슨 금액?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저당권 같은 건 받을 거잖아요. 채권 금액. 가등기 있죠. 요 가등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부동산에 가등기 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채권에 가등기 한다면 채권 금액. 그럼 시험에서 가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문이 가액. 그러면 만약에 채권에 가등기 한다 그러면 뭐? 채권 금액. 그럼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그런 표시가 없이 그냥 뭐 가등기 이렇게 나오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채권 금액 또는 뭐라고? 예, 부동산 가액.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물건의 뭘로 가격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종가세. 그런데 총량세 이거죠, 이거. 이거는 자, 소멸이 뭐예요? 지우는 거죠?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있죠? 변경, 뜯어 고치는 거. 이미 등기 권리증이 기재된 걸 뜯어 고치는 거. 지목을 바꿨네? 지목 변경 등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니까 구조가 바뀌었네? 구조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 있죠? 이해가세요? 또 합병 등기가 있어요. 두 필지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 합필. 아니면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 거 분필 등기. 이런 등기는 건수로 부과해. 한 건당 얼마? 6,000원. 한 건, 두 건, 세 건. 요게 과세표준이 한 건, 두 건, 세 건. 이게 단위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렇게. 그래서 종가세냐 종량세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물어본다면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권은 뭘로? 요역지 가격, 전세권은 전세금액, 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그죠? 예, 경매 신청은 뭘로 한다? 돈 받을 거 채권 금액.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해야 돼? 세율.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 등기죠? 자,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소유권 등기죠? 예?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취득세로 가, 취득세. 이해가세요?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한다면 그냥 무조건 취득세로 가.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2000 몇 년, 10년 그 전에 뭐 해놓고 취득했는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등기할 때는 옛날 규정으로 되는 게 소유권 등기세율이에요. 그래서 옛날 등록세 이거죠. 지금 상속받으면 여기 보세요. 우리 저 취득세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취득세는 옛날에 취득세하고 옛날에 등록세 합쳐서 지금은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취득세죠. 취득세가 농지 빼고 매매 그러면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4%. 상속을 받으면 2.8. 증여받으면 3.5. 그죠? 건물 새로 졌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2.8. 이게 뭔데?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 2%. 옛날 등록세 여기에다가 옛날 취득세 2%를 더하면 이거라니까. 예? 여기 매매가 몇 프로예요? 저 상속이 몇 프로예요? 0.8이죠. 옛날 취득세 2% 더하면 2.8. 지금 취득세가 2.8이잖아, 상속. 증여는 3.5죠. 요거 1.5에다가 기본 취득세 2% 더하니까 3.5. 지금 취득세가 3.5야, 증여. 건물 새로 져서 2.8. 이해가세요? 예, 매매로 취득해서 4%. 여기랑 2% 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등록세 세율이죠.
그러니까 옛날 등록세 세율이라는 건 언제 취득한 거. 예? 요거야, 요거. 어디 갔어? 예, 요거. 2000 몇 년, 10년 12월 말까지 뭐 해놓고,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한다면 요 세율로 내라 이거지. 이게 옛날 등록세 세율이니까. 됐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옛날 거니까. 물어본다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죠. 자, 좋아요. 요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은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 이건 뒤에서 좀 심화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요건 지금 이해 안 해도 돼. 그런데 요거 3번은 기억해야죠. 뭐, 요 세율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증할 수도 있고 감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요 3번 지문. 요 3번 지문은 취득세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럼 다음에 공부할 재산세도 그래요.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과세 표준에다가 요 세율을 곱했더니 등록면허세가 얼마? 6,000원이 안 돼. 그럼 기본 얼마? 6,000원 내야 돼요. 왜? 기본적인 수수료와 같은 세금이니까. 수고료 정도는 내라 이거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본이 뭐예요? 6,000원이 아니야. 1,000원 나왔어. 그래도 얼마? 6,000원. 이해가세요? 1,000원이 나와도 얼마? 6,000원. 근데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아예 계산 안 하지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안 내는 거 없어. 최소한의 세금은 내라. 그게 얼마? 6,000원이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까지 한 거 복습. 여기서 저는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요. 예? 누가 세금 내야죠? 납세 의무자? 기억나요? 예,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과세 표준은 뭘로 하느냐? 지상권은 부동산, 남의 부동산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해 이거. 다시 지역권은 누가 세금 내야죠? 지역권자 또는 요역지 소유자. 과세 표준은 자기 땅, 요역지, 가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세금 내야 돼? 저당권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 가지고 계산해? 받을 돈, 채권 금액. 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세금 내요? 전세권자.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가 납세 의무자죠. 예. 그리고 임대차 금액, 월세 금액. 예. 보증금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하는 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자자 붙이면 돼요. 가등기 권리자. 그죠? 예? 자, 그럼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과세 표준은 어디에 가등기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부동산 가해, 채권에 가등기하면 채권 금액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어요? 이거를 반복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야? 세율. 여러분은 오늘 이거 세율 모르면 집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못 가겠네.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권 이외의 등기 세율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물론 어렵지만 기억해야 돼. 지상권서부터 무슨 등기? 가등기까지 세율. 1000분의 얼마? 2, 0.2. 끝. 0.2. 1000분의 얼마? 2. 소유권 말고 등기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0.2. 아까 소유권 있죠? 매매 같은 거 소유권 이전 그거 말고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경매 신청, 가등기 전부 다 1000분의 얼마? 2. 세율이 똑같은 거예요. 0.2. 그러니까 이거 외웠죠?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 지우는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소 등기죠? 그럼 지우는 거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죠. 그래서 설정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소유자. 이해가세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뭘로 한다? 건당이야. 한 건, 두 건, 세 건. 말소 등기.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해가세요? 말소 등기, 지목 변경 이런 건 건당 부과한 거. 한 건당 6,000원.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종량세고. 세율은 세금이 얼마? 6,000원.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자, 임대차,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데 보증금이 1억이야. 얼마요? 보증금 1억. 월 임대차 금액은 100만 원이야. 얼마요? 100만 원.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리고 아까 세율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1000분의 얼마? 0.2죠. 됐어요? 이랬을 때 등록면허세 임차권이에요. 지금 무슨 권?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하라. 그러면 자, 임차권은 과세표준이 뭘로 한다고요? 보증금이야 월 임대차 금액이야. 월 임대차 금액이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얼마? 03개 지워줘봐. 지웠어요? 그럼 얼마? 2일은 6일이니까 구구단위 바뀌었어. 예? 2일은 얼마? 6,000원. 여기에 2,000원 하면 안 된다니까? 세금이 2,000원 미만은 6,000원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답이 얼마야? 이해가세요? 만약에 2,000원 그러면 이건 합격 자격증 보류. 자격증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유가 성적이 우스워서. 여러분 등록료에서 무조건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6,000원으로 한다. 됐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벌써 다 끝났어요. 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맞아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자, 납세지가 나와. 여러분 취득세 공부할 때 납세지 나오고요. 등록면허세 지금 공부할 때 납세지 나오죠. 그럼 다음에 재산세 공부할 때도 모든 세금에 납세지가 나와. 그럼 납세지가 뭔데? 뜻이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게 납세지야.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신고할 장소.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뭐라고요? 납세지. 근데 이 납세지는 기본 개념이 두 가지예요. 크게 핵심이.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가 있고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인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세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 도상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인세니까 뭐야? 주소지. 그죠? 그럼 물세는 물건이 있는 것, 물건의 소재지. 다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물건의 소재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하는 부동산이 소재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김포에 주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기 제주도 부동산에 등기를 한다. 전세권. 그러면 어디? 제주도야. 이해가세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신고하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 돼요? 가야지. 싫은데요? 그럼 인터넷 하면 되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거? 자, 부동산은 등기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볼게요.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기 관악산이요.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한테 돈 빌려줬어.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빌려줬어. 거금 얼마? 100만 원. 얼마? 100만 원. 그럼 얘 부동산에 뭐 해야 돼? 무슨 등기해야 돼? 돈 받을 거 있다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할 거지. 저당권. 이해가세요? 근데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경기도하고 어디? 서울에 걸쳐 있잖아. 아까 지금 부동산은 어디를 납세지를 했어요? 등기하는 부동산이 뭐? 소재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있는 데 가지고 두 군데야 지역이 틀리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럼 어디로 할 거냐? 이거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잖아. 공무원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 따로 없잖아. 법원직. 그죠? 예,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잖아.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법원은 행정구역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서울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예? 예, 서울을 중앙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어디에? 서초동에 있잖아. 거기가 중앙법원이야.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동남북서가 있단 말이야. 예? 동쪽이 어디야? 잠실 쪽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니까 법원은 시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했는데 이게 경기도 안양 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울 관악구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법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나 얘한테 뭐 돈 빌려줘서 여기라고 뭐 하려고 그래?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하는데 담당 관할이 어느 등기소입니까? 어느 법원 소속입니까? 물어봤어요. 법원에. 그랬더니 서울 관악구 쪽으로 가래. 그럼 서울이네? 납세지는 서울이에요. 서울 관악구만 관악구.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는 인천에 안약에 경기도 남부지방법원인가 아니면 중부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경기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 뭐 중심이라고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죠.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소가 어느 쪽에서 담당하느냐? 그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를 결정한다 이 얘기. 뭐 중심으로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 결정. 됐어요? 여러분 취득세하고 틀려요. 취득세는 걸쳐 있으면 어떻게 돼? 각각 나눠서 계산해.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권리증을 잘라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 어디냐? 그럴 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어느 쪽에서 담당하느냐? 그것이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부 소재지. 됐어요?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 또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얼마? 100억? 그럼 얘는 얘 부동산에 뭐 해야 돼? 돈 받을 거 있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죠. 그런데 을 소유 부동산이 저기 강원도에도 부동산이 있고 서울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이라 저당권 설정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강원도 부동산도 100억짜리가 안 돼. 여기도 100억짜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 저당권 100억을 설정하려면 두 군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 부동산에다가 먼저 얼마? 40억의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요거 뺀 나머지 얼마? 60억은 서울 부동산에 했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두 개 이상 물건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따로따로 등기는 하지만 세법은 하나의 등기로 봅니다. 하나로 봐. 그러면 세금은 한가운데로만 가라 이거지, 납세지가.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물건의 종류, 금액 관계없어요. 오로지 순서야. 맨 처음 순서가 어디야? 강원도에 등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등기해서 세금은 어디로 나가? 강원도로 가. 그게 납세지야. 이해가세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글자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같은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지. 예? 물건 두 개라가 저당권 설정한다. 이럴 때는 하나의 뭘로 봐라? 등기 등록으로 보고 맨 처음 어디 하느냐? 그거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시험에서 매번 이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릴 수 있죠.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그럼 등기소 중심. 근데 두 군데라 설정할 때는 순서 한가운데로만 가니까. 됐습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까 나왔던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자, 등록면허세도 본인 스스로 내야죠. 그래서 여기 신고납부는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 본인 마음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럼 한다면 언제까지? 여러분 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서류 접수해야 등기가 되죠. 그러려면 세금부터 먼저 뭐하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나 등기 안 할래요? 그럼 안 내는 거지. 등기하겠다 언제? 본인이 뭐 할 때? 등기소 가서 접수하려면 등기소 접수하기 전까지만 내야 돼. 왜? 영수증 첨부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등록면허세는요, 뭐 별도로 중과세가 뭐 중요한 거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등기를 했잖아요. 세금 내고 등기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추가로 세금 내야 돼요. 중과세 대상이 됐다고 그래서 등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등기는 했으니까 세금만 추가로 내면 돼.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묘지 같은 건 비과세죠. 압류등기, 국가등기 하는 등기는 비과세죠. 이런 비과세 대상이 만약에 뭘로 바뀌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세금 내야죠. 근데 등기는 이미 해줬잖아. 등기는 해줬는데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죠. 근데 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또 등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만 내면 돼. 그때는 이미 뭐가 됐으니까 등기가 된 후에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때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며칠? 60일. 사유 발생한 날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채권자 뭐 대위자 있었죠?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등기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등기 안 되잖아. 그럼 대신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낼 수 있죠? 예,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내야 돼? 역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소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내라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때 요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 납부하라 그런데 안 했잖아요. 예, 부족하게 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가서 여러분 175페이지 가면 뭐가 있느냐? 가산세가 있어요. 175페이지 찾았어요? 등록면허세, 과세, 가산세. 여러분 가산세 이거는 조세 총론에서 했던 내용이고 취득세에서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 신고 불성실이 뭐죠?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잖아요. 그럼 신고 불성실은 신고를 아예 안 한 것도 불성실한 거고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줄여서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과소신고. 그것도 불성실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무신고는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단순히 신고를 안 했으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 세금이 몇 프로? 20%가 붙습니다.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일부러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객심죄, 취득세도 똑같아요. 이거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신고 납부니까. 그런데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거죠. 그럼 과소신고 부족한 세금,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정상인데 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20만 원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이죠. 거기에 몇 프로? 10%.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면 40%. 됐어요? 그리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했겠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납부 불성실이라고 안 하고 납부 지연, 늦게 내는 것만큼 하루라도 빨리 내야 돼. 왜? 일일 계산이니까. 그래서 미납부세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100만 원인데 전부 신고 안 했다 그럼 100만 원. 10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신고 납부했다 그럼 나머지 얼마? 20만 원. 그거에 지연일수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곱하기 하루에 얼마? 10만 분의 얼마? 22. 10만 분의 22는 0.022%. 그죠? 일일 계산이에요. 예,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문에서 매번 시험에서 물어보는 지문 제일 많이 나온 게 2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했네. 뭐 옛날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이 한참 지나서 등기 등록을 하다 보면 자산 재평가로 가격이 뭐 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이 감소될 수도 있죠. 이렇게 뭐가 있으면 증감 변동이 있으면 뭘로 하라? 변동된 가격으로 한다.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가 뭔데? 이거. 자, 신고의제. 신고한 걸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신고 안 했거든요. 근데 한 걸로 보겠다. 이게 신고의제. 그래서 요거 등록면허세를 뭐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안 했어도 뭐를 하면 납부한 경우는 뭐를 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특별히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많이 물어본 지문이에요. 기출지문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가산세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 176쪽 있죠? 있어요? 예. 거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의제 그랬죠? 예. 신고의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요약집에는 표시해 놨는데, 자, 여기 있네. 저 175페이지. 175페이지 날개 부분 있죠? 거기 조그맣게 해놨네. 주의해놨죠?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했으면 납부한 경우 가산세 뭐 한다? 제외. 그게 이거야. 뭐를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뭐 했다면 납부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원래 절차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등기하려면 자, 이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나는 확정일자 받았는데 뭣도 하고 싶어? 전세권 설정 등기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계약자는 어디 가서 부동산이 김포에 있으면 어디 가야 돼? 김포시청 가야죠. 김포시청에 가요. 시군구에 가서 나 뭐 하겠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왔습니다. 시청, 구청에 가면 민원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원실에 이 서류가 있어. 비치된 서류.
취득세 내고 등기할 수도 있죠. 지금 취득했으면. 옛날에 부동산 취득한 거 지금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야죠. 그러니까 신고서가 두 가지지. 취득세 신고서가 있고 등록면허세 신고서. 근데 전세권은 무조건 뭐야? 등록면허세 신고서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은행 가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로용지와 같은 뭐 만들어줘? 납부서. 그럼 납부서 받아야 세금 내잖아. 그래서 납부서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시군금고 있죠. 시군금고. 그러니까 시청, 구청에 가서 내도 되고 시나 군에서 지정된 은행 있잖아요. 시중은행. 지정된 그게 시군금고라고 하죠. 여기에 뭐 하면 돼? 납부서 가지고 세금 내면 되잖아. 그리고 납부했으니까 뭐 받아? 영수증 받고 끝나요? 그럼 왜 세금 내니? 중요한 건 어디 가야 돼? 등기소가 보는데 법원. 예?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등록관청에 가서 등기서류 뭐 해야 돼? 접수하죠. 이때 등기서류에 세금 냈다는 뭐? 영수증 첨부. 자, 절차가 이거거든요. 먼저 뭐 하고 신고해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 세금 내니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거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 온라인. 예? 시청, 구청에 가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하고 신고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거기서 바로 내고 영수증 출력 받을 수 있죠? 그 얘기야, 그 얘기. 별도로 가서 뭐를 안 했어도 이런 절차가 없어도. 자, 다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했어? 납부했어요. 아니, 신고서가 있어야 납부하죠. 근데 신고서가 없는데도 뭐를 했다고요? 납부했다. 그럴 때는 뭐를 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납부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시청, 구청 가서 절차 없어도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요번에는 가산세 깎아주는 거.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랬죠? 기한 후 신고가 뭐죠? 기한 후 신고가? 신고를 안 했지만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늦게라도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뭐 깎아줘? 무슨 가산세? 중요한 건 무신고 가산세다. 그죠?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수정신고가 뭐죠? 뜯어 고쳐갖고 신고한 거. 그러니까 부족하게 신고했는데 뜯어 고쳐갖고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이거는 신고기한 지나고 2년 안에, 늦어도 몇 년? 2년 안에 수정해서 뭐를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때는 뭘 깎아줘? 과소신고예요. 여러분, 구정 때 되거나 명절 때 되면 한과 중에서 수정과 진짜 맛있죠. 거의 한 2년 정도 된 건 더 맛있어. 몇 년 된 거? 2년 된 뭐? 수정과. 2년 안에 무슨 신고하면? 수정신고하면 뭐 깎아줘? 과소신고. 이거 과소신고예요? 예, 이거는 뭐야? 기한무. 예? 기한무. 이거 뭐야? 기한이 지나서 뭐 하면? 신고하면 뭐? 예? 기한무. 무신고 가산세 깎아주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기한 후 신고하면 뭘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무슨 신고하면? 수정신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면 뭐 깎아줘? 과소신고. 2년 된 수정과. 됐어요? 예, 그거. 그러니까 두 개 다 예언료만 헷갈려. 하나만 하면 돼. 2년 된 수정과. 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기한 후지.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등록면허세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등록면허세를 할 때, 자, 과세표준, 납세 의무자, 세율, 그죠? 세율, 과세표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세율, 그리고 말소 있죠, 말소. 예, 말소했을 때 납세 의무자와 세율에 대해서 뭐 전세권이나 또는 뭐 임차권, 요걸 번갈아 가면서 종합 문제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 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고 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죠? 전세권자.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 세율은 1000분의 2. 말소는 누가 세금 내야 돼? 소유자 또는 설정자.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죠? 그럼 임대차를 여기다 넣어봐. 접목시키면.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는 임차권자. 그리고 세율은 1000분의 2.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항상 뭐든지 말소는 전세권, 저당권이든 뭐 소유권이든 말소는 설정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연습을 하라 이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재산세 들어갑니다. 예, 재산세.